안녕하세요 여러분, KENJ의 미슬리입니다. 네, 오늘도 토픽 1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83회 65번부터 70번까지 진행해 볼게요. 네, 먼저 65번부터 66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가로. 그래서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네, 초콜릿 이야기입니다. 초콜릿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먹는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거나 nói nhiều,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초콜릿을 먹으면 V는이죠. V는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괄호.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1. 나와도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기로 합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목소리가 마르게 되어서 네,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뭐죠? 안 나오다. 안 나오다죠. 안 나오다. 자, 그럼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목소리가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됩니다.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이건 파이예요, 파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야 합니다.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로 합니다. 뭔가 결정된 거. quyết định 이죠.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뭐뭐 먹으면 vi는이죠. 뭐뭐 먹으면 뭐뭐 어떻게 하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제일 적합한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면 돼요. 네, 1.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처음에 나와 있었어요.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2번, 목이 마를 때 초콜릿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뭐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이 드라이해지는 거죠. 목이 건조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초콜릿 전에. 그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가수들은 보통 공연 전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 틀렸죠. 말을 많이 해야 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네, 여기 보면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할 때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문법적인 거 조금 볼게요. 계속 나왔었어요. 앞에 시험 다른 문항에서도 어서, 로이죠. 로이. 뭐뭐 했다. 이미 뭐뭐 했다. 네. 초콜릿은 달아서 네, 뭐뭐 했다. 달다. 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사과를 씻어서 먹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자, 내일 뭘 할 거예요? 네, 친구를 만나서 쇼핑하러 갈 거예요. 뭐뭐 어서, 해서, 어서, 아서 이렇게 달아서, 네, 씻어서, 가서, 그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어서, 로이, 뭐뭐해서 이렇게 뭐뭐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목이 마르게 되어서 뭐뭐하게 네, 뭐뭐러인 것처럼 네, 좋게
만들다, 좋게 만들다, 네, 목이 마르게 되다. 좋다, 마르다 이런 형태인데 네 라는 이제 베트남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뭐 이나 여기 보면 말을 많이 할 때, 발표를 할 때 두 종류예요. 그쵸? 말을 많이 할 때, 발표를 할 때 두 가지. 그러니까 확 라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때 이거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두 종류. 그럴 때 나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조금 보면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 학교에 무엇으로 가나요? 버스나 오토바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버스나 오토바이. 자, 휴일에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갈 거예요. 산 또는 바다로 오죠. 그래서 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쌀국수나 빵을 먹어요. 네, 아침에 쌀국수 또는 빵을 먹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문법적인 걸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làm cũng được, 뭐뭐 얻도 되다. làm cũng được, 뭐뭐 해도 되다. 뭐뭐 도는 또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꼭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예문을 조금 볼게요. 네, 여기에 앉아도 돼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네, 집에 가도 돼요. 우리 하숙집에서 요리해도 됩니다. 이거 먹어봐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cũng được 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야 하다 많이 나왔었어요. 앞에 다른 문항에서도. 그래서 fa이거든요. 뭐뭐를 꼭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숙제를 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예문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넣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다음 뭐뭐기로 하다. 이건 뭔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quyết định. 네, 여기서 예문을 조금 보면 내년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뭐뭐 하기로 했어요. 자, 내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다음에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정말 약속을 정할 때든 네, 사용이 자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뭐기 때문에 V는이죠. V는 여기에서는 다른 이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예문만 좀 읽을게요. 네,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등산을 안 가요. 네, 뭐뭐기 때문이죠. 네, 어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이거는 한국 가서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감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 뒤에 항상 그 어떤 값이 어떤 그 대답이 나와야죠. 네, 요즘 그 일 때문에 아주 바빠요. 그 일 때문에 뭐뭐 해요. 이렇게 어제 왜 모임에 안 왔어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임에 못 갔어요. 뭐뭐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67번부터 68번 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문 읽어볼게요. 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낮과 밤의 과로 생기는 일입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괄호에 들어가는 거 볼게요.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자, 보시면 봄에는 자주 피곤해집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봄에는 낮 기온이 높지만 낮에는 chiều này 낮에는 난과 덥지만 기온이 높아요. 아침과 밤에는 란과 기온이 낮아서 추워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는데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가거나 디보 걷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웡니우 nước 웡니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기억 보면 자, 낮과 밤에 물이 차가워져서 이상하죠. 갑자기 기온 차가 많이 난다. 기온이 어떻다. 이랬죠. 그래서 2번 햇빛이 아주 강해서 낮에는 강하죠. 근데 낮과 밤에 네, 둘 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이 크게 달라서 낮과 밤에 기온이 크게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낮과 밤의 기온이 차이가 많아서 네, 생기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적어져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적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는 아니죠. 왜? 여기서는 다르다. 높고 낮고 다르다. 차이가 다르다. 이만큼 많이 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8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같은 것. 자, 1.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봄에는 네, 자주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맞아요. 정답 1번이에요. 자, 2번. 봄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이 비슷합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고 아침과 밤은 낮아요. 다르죠? 네,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아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르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봄에는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밤이 아니죠.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해라.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다음. 여기 날씨, 계절과 관련돼서 내용이 조금 나와서 예,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네, 날씨와 관련된 어휘 따뜻하다, 덥다, 쌀쌀하다, 춥다. 봄에는 낮에 따뜻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쌀쌀해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기온, 예,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기온, 온도. 예. 녀도 맞죠? 녀도 공기. 그다음에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비가 오고 나면 춥죠? 비가 오고 나면 춥다. 비가 그치다, 눈이 오다.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그다음에 눈이 그치다. 막다, 흐리다, 바람이 불다, 구름이 끼다. 구름이 끼다. 저는 구름 낀 날 좋아해요, 사실. 네, 그 다음에 날씨 관련 어휘. 네, 햇빛 다 사용될 수 있고요. 태양, 네, 그 다음에 비, 눈, 구름, 그 다음에 기온, 녀또, 기온, 영상, 영하, 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67번부터 68번에 해당되는 이 지문의 문법적인 거 조금 볼게요. 문법. 네, 봄에는 몸에
두 번 반복이 되는데 다릅니다. 봄에는 할 때는 vào lúc, 그러니까 어떤 날짜, 시간적인 표현, 네, 몇 시에 뭐 이런 것처럼 몇 월 며칠에, 네, 그래서 룩도 마오, 예,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뭐뭐에 있습니다. 몸에 있다, 없다, 험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일 때는 고, 험고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예문을 조금 보면 vào, 예, vào look에서 사용된 예문에서는 토요일에 영화를 봅니다. 12월 10일에 생일 파티를 합니다. 네, 날짜 또는 뭐 시간, 예, 그럴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할 때 뭐뭐에 있다, 없다. 네, 여기 예문을 보면 교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피곤해지다, 뭐뭐해지다, 아어지다. 여기서는 깡 뭐뭐 점점 뭐뭐해지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뭔가가 이렇게 바뀐 그런 거를 나타내는데 예문을 조금 볼게요. 흐엉 씨 얼굴이 예뻐졌어요. 이전보다 예뻐졌어요. 네,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 다음에 감기가 나아졌어요. 네, 지금 괜찮아요. 나아지다, 좋아지다, 아지다, 뭐뭐해지다. 여기 자주 피곤해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법적인 걸 조금 보면 으면서 죠. 베트남 말로는 뭐뭐 하면서 으면서. 자, 보기를 조금 볼게요. 이거는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때, 두 개의 상황, 동사가 같이 일어날 때 사용을 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네, 여기 보면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보고 산책을 해라. 산책을 하면 좋다. 네,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다. 네,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조금 보면 친구를 만나면 보통 뭐 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네,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봤어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했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원카페 và nói chuyện với nhau. 그렇죠? 그다음에 신문을 읽으면서 đọc báo. 그다음에 đọc báo 똑바오. 그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앙상. 그 다음에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영풍과 nghe 맞나요? 그 다음에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면서 봤다.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을 했다. 네. 걸으면서 생각한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으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겠다. 니우 티 떳 이렇게 되는 거죠. 니우 티 떳. 네, 산책을 하면 뭐뭐 하면 좋습니다. 좋겠다. 네. 여기에서 예문을 조금 보면 저한테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다음 학기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69번부터 7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문을 볼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제 딸의 첫 번째 생일에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을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추억을 선물한 거죠, 추억. 네, 그 다음에 이제 69번 기억에 들어갈 말. 자, 여기 보면 접속사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 자,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인형을 선물을 했어요. 그쵸?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깜동한 거죠, 깜동.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선물을 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형을 준 아버지, 아니죠. 인형은 내가 줬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어요. 인형을 산 아버지, 아니죠. 네, 이미 원래 있던 인형을 선물한 거죠. 그다음에 선물을 포장한 아버지. 선물을 내가 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물을 본 아버지는 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번.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 아버지는 제 선물을 받고 슬퍼하셨다. 기뻐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웃었어요. 그쵸? 그럼 기쁜 거예요. 감동받고 기쁜 거야. 자, 아니죠. 그 다음에 제 딸은 새로 산 인형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도 아니죠. 내가 아기 때부터 안고 잔 인형을 아버지에게 선물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딸에게 그걸 다시 선물한 거예요. 새로 산 게 아니에요. 네,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버지의 생일에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선물을 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4번.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 선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어. 내 인형을.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내 딸에게 줬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데 결국 그건 오랫동안 제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문법적인 거. 네, 이거 뭐 계속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데, 네, 지금 한 번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서, 꾸어죠. 뭐뭐의.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 의 또는 에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약간 다르니까 기억해 주시고, 초등학생 때, 키로이죠.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네, 제 딸의 첫 번째 생일,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보기 예문을 조금 볼게요. 오늘은 친구의 생일입니다. 김 선생님의 가방이 책상 위에 있어요. 김 선생님의 가방. 선생님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토요일에 남씨의 친구, 남씨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네, 저것이 흐엉 씨의 책입니다. 흐엉 씨의 책, 저 책은 흐엉 씨의 책. 제 이름은 흐엉입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이에요. 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친구의 이름은 유나예요. 네, 뭐뭐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을을 것 같다. 을을 것 같다. 흰누 거래 뭐뭐 할 것 같다. 아마도 뭐뭐 할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기뻐할 것 같았다. 기뻐하다. V죠. 자,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꼬레 V 아니면 힌느 기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자 여기 예문을 조금 볼게요. 내일은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일 것 같아요. 추측이죠, 다. 생각, 아마도 이렇게. 네. 꼬레, 네, 내일 동아리 모임에 갈 거예요?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가 되는 거죠. 뭐뭐 할 것 같다. 네, 정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문법. 네, 의는, 예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미 한 과거를 말할 때, 뭐뭐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이미 했다. 약간 로이 같은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온 마이클입니다. 왔어요, 이미. 자, 어제 저녁에 먹은, 이미 다 먹었어요. 먹은 음식은 불고기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나람.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본 영화가 재미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봤어요. 자, 여기 보면 매일 안고 잔 고양이. 매일 안고 잤어요. 잤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저는 이미 포장을 아니구나. 네, 아버지는 네, 예쁘게 이미 포장을 다 한 그 고양이 인형을 딸에게 줬다. 포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어떤 일이 끝났어요. 네.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 딸의 첫 번째 생일,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제 딸, 이거는 저의 딸이에요. 나의 딸, 저의 딸. 근데 이상하죠. 여기 보면 저의 딸의 첫 번째 생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제 딸이라고 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제 딸, 저의 딸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 딸의 첫 번째 생일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존댓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서 한 번 더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보셨던 그 지문에서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드렸다, 드리다, 주다, 드리다. 네, 여기 쪼, 르, 그의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하시다, 뭐뭐 하셨다. 그런 표현도 실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를 갔다. 네. 아버지가 주무신다.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존댓말 어휘는 이거 말고도 네, 더 많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따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매번 많이 나왔던 거, 뭐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그럼 네, 이것도 많이 쓰이고 하지만, 뭐뭐지만, 능이죠. 이지만 그 뭐뭐지만 알고 있지만 나비에 능 이럴 때 그렇지만 네 이렇게도 많이 쓰이니까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접속부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문에서는 보면 아까 그 지문에서 자주 뭐뭐 했다 자주 봄에 내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진다 쉽게 피곤해진다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빈도 항상 언제나 자주 쉽게 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그다음에 가끔 거의 안 한다 전혀 네 요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거의 안 한다 전혀 없다 뭐 이럴 때는 거의 부정문에 많이 쓰여요. 부정문. 그다음에 능력 잘한다 못한다 네 보통이다 보통이다 네 조금하다 뭐 이런 거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 그쵸 매일 네 모잉어이 네, 모이돈 매주 매달 네 이것도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공고문 안내문
매주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뭐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생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생일에 선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일과 관련된 어휘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생일, 신년 하면 노래가 나오죠. 해피 버스데이 하는 노래가 있고 케이크, 만겜, 그다음에 카드, 디앱, 그다음에 잔치. 부모님들은 잔치라고 하죠. 생일 요즘은 다 생일 파티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네, 잔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딕, 그다음에 초대, 모이, 예, 사람들을 초대하죠. 자, 보면 생일, 생신, 생일 파티를 하다, 한 살을 먹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미역국을 만들어 주다. 생일 선물. 음, 그럴 때 있어요.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저의 생일이면 친구들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살을 먹다. 이거는 사실 생일보다 때, 때, 설날에 한 살을 더 먹다. 예, 이렇게 더 많이 써요. 그다음에 선물 관련 어휘. 네, 선물, 지갑, 까이비. 그다음에 화장품, 미팜. 그다음에 손수건, 칸따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넥타이 뭐 많이 하죠. 귀걸이, 목걸이, 반지, 꽃다발. 네. 여기서 선물을 주다, 선물을 드리다, 네. 선물을 받다, 선물을 고르다. 네. 네,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안 나왔어요. 네, 이번 83회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꼭 아셔야 되는 거, 매 회차 자주 나왔던 거, 전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휴대전화 관련 어휘, 네, 이런 것들은 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네, 휴대전화 관련 어휘, 네, 문자 메시지가 오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전화기를 끄다, 진동으로 하다, 배터리가 나가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시내전화, 국가번호, 지역번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지역번호 거의 없죠. 네, 지역번호 있죠. 한국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휴대전화를 많이 쓰니까, 네, 신경을 많이 안 쓰죠. 그리고 전화 관련 어휘에서는, 네, 통화를 하다, 통화 중이다, 네, 네, 자리에 없다, 자리에 안 계시다, 연결하다, 메시지를 남기다, 번호를 누르다, 별표. 여기서 한국에 가시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네, 이 표시가 별입니다. 그다음에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한문인데 우물정은 이 샵을 저희 한국에서는 우물정자 눌러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네, 뭐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다 하고 끝날 때 쾌톡, 쾌톡 조금 어색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네, 그게 되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화 관련 어휘, 메시지 뭐 이런 거 예문은 다음 기회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